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4월 2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러시아에서 이제 오일 전쟁 종료를 원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상황이니까 먼저 알아보고, 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과정이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칼럼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요.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미래를 예측하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4층 도용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먼저 제 사진을 달아놓고 로로쌤인 척 여러분들께 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서 정보를 받았다. 저희는 정보를 받지 않고 직접 분석합니다. 어디서 받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위지는 이런 주가 조작 행위, 시장 교란 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누가 들어도 불법이죠. 불법 정의색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먼저 말을 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영업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은 요 루트로 문의 주시는 분들, 단일 루트로만 상담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MMD, ST 이쪽으로 이제 유료 회원 가입 문의는 주시면 됩니다. 다른 쪽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무슨 해외 주식이나 해외 사이트 가입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도용이고 사칭이니까 저희가 아닙니다. 각별히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다우지수 전일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아직 코로나가 이제 확산하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요 20일선 맞고 밀리는 정도인데, 돌파 못했으니까 밀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이 굳이 이 정도 하락한 게 크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미국이 기존처럼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한 정도의 폭락은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과거에 미국 보면 이런 구간에서 2%도 거의 안 나오죠. 1%대 정도밖에 안 움직이고 움직임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다 보니 한 4% 움직여도 그래 좀 움직였구나 싶지, 그래 좀 내려갔네 싶지, 4%가 예전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적을 때처럼 폭락으로 느껴지지 않죠. 기존에 있는 이런 등락 구간, 평범한 등락 구간 정도로 보이죠. 왜냐면 상승할 때도 5% 이상 쭉쭉 올라가고 하락할 때도 5% 이상 쭉쭉 내려가니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횡보하면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환율 동향 보면은 환율은 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장중에 미국 시장 영향력으로 해서 이제 좀 오르는 듯 보였지만, 러시아에서 손을 내밀면서 조금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랑 증산 전쟁하고 있죠. 원래 사우디를 중심으로 오펙에서 그 이제 유가가 글로벌 경제가 안 좋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도 닫고 하니까 석유 원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유가 맞추기 위해서 감산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펙 중심으로 해서 감산을 하고 150만 배럴 감산을 하는데, 사우디 쪽 오펙에서 100만 배럴 감산할 테니 러시아 쪽 비오펙에서 50만 배럴 감산하는 걸로 가자 해서 150만 맞추자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가 거절했어요. 왜? 미국이 얄밉거든요. 야, 우리가 감산해봐야 맨날 미국이 증산해서 생산량 맞춰서 유가는 이렇게 상승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사우디랑 러시아랑은 유가가 80불 이상 유지되는 걸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셰일유, 셰일가스 때문에 70불을 절대 못 넘어간다. 여기서 증산을 해버리면은 못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 부분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이 얄미운 미국 놈들은 가만히 있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라고 해서 러시아가 뿔이 난 거예요. 기존부터
화가 나 있던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그리고 사우디도 사실 우방이지만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이런 증산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1위 산유국은 사우디,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불편해져서 사우디도 그럼 잘 됐다 이거죠. 사전에 둘이 뭐 이렇게 하기로 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좋다 그러면은 감산이고 뭐고 우리는 그러면은 더 싸게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 증산을 해버리겠다. 아예. 지금 970만 배럴 뭐 생산하고 있는데 1200만 배럴 이상 뭐 증산을 할 거다. 5월달 되면은 1600만 배럴까지 증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우디가 나와버린 거예요. 러시아도 맞불 작전으로 우리도 증산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모두가 드는 거예요. 그나마 사우디가 오래 버티는데 러시아랑 미국은 굉장히 좀 이제 곤란한 거죠. 저도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4월에 해결되기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대화라도 오가야 된다 했는데 벌써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증산 안 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한 발 뺀 거예요. 화해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먼저. 그럼 공은 이제 사우디로 넘어갔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텍사스 쪽에서 이 WTI 지금 이 유가가 WTI인데 이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석유의 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 쪽에서 그러면은 텍사스 뭐 사우디랑 러시아가 감산 안 해도 우리 텍사스에서 감산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봐야겠지만 러시아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럼 사우디 쪽으로 공을 넘겼는데 그럼 미국이랑 이렇게 잘 대화해가지고 뭐 오일 전쟁의 막이 빨리 종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승하다 오늘 그냥 약보합 정도로 잘 마감했고요. 추가적인 상승 안 나왔으니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119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유가는 이제 슬슬 반등을 좀 모색해야겠죠. 30달러 아래에 있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44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그나마 조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도 숨을 쉬는 정도가 되고 미국 셰일 업체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좀 어정쩡한 기업들은 좀 이참에 좀 정리가 되면은 깔끔할 것 같아요. 큰 기업들 쪽으로만 남겨놓고 작은 기업들은 좀 정리하면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하죠. 중국이 뭔가 굴기를 하나 시작하면은 보조금을 다 줘요. 그리고 나서 굵직한 기업들 몇 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잘라버리죠. 보조금 축소하거나 보조금을 폐지해버리면은 보조금 못 받으면 적자 기업들은 다 도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줄도산을 시키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미국도 보조금 지급하는 요 과정에서 좀 될성부른 기업들, 좀 큰 기업들이나 이런 쪽만 유지하고 작은 기업들은 좀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그래도 오일 전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러시아 같은 경우가 먼저 한 발 이제 물러선 것도 다행인 것 같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장중에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은 상승해서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뭐 장막판에 좀 밀리면서 이제 4%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강해서 4% 밀린 게 그냥 횡보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횡보한 거잖아요. 최근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정도였어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처럼 요 21선 한 달 평균 값에 맞고 밀렸는데 미국은 이렇게 개파락 나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올라왔죠. 미국이 오늘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은 우리가 조금 선행하는 느낌이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갭으로 돌파해서 뭐 아래 꼬리 살짝 달더라도 위쪽으로 이렇게 양봉을 하나 세워줘서 1800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혹은 돌파 시도라도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만기일이.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데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외국인 주식 지금 현재 환율에서는 매수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5천억 정도 오늘도 5,745억, 뭐 6천억 조금 안 되는 규모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에서 좀 매수 들어왔죠. 연기금이 계속 눈치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조금 사는 듯 하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안 사고 사는 듯 하다 좀 이상하고 싶으면 안 사고 이러고 있죠. 연기금이 주식을 좀만 잘했어도 지금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고. 하지만 연기금이 제 생각만큼 이거를 스마트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소중한 국민들의 자산이기도 하니까 그래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신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소폭 매도했지만 뭐 금융투자 중심으로 연기금 조금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왔다. 하지만 저는 금융투자의 수급은 믿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오는 거는 단기적으로 청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나마 연기금에 좀 들어왔는데 규모가 너무 적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선물. 어제 외국인이 선물을 좀 강력한 매수로 마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어제 16,000 계약이 좀 넘었죠. 매수가 16,000 계약이 좀 넘었는데 이 부분을 기관이 던진 걸 그냥 뭐 받게 된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제 매수를 한 것이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어제 매수한 뭐 16,000 계약의 절반인 한 8,000 계약 이하 정도 8,000 계약 이하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 이러면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매수가 나오면 뭐 금상첨화죠. 이건 당연히. 근데 매수가 들어왔어요. 장중에 그냥 8,000 계약 매도가 아니고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을 정도로 외국인들 수급 동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외국인들은 6월까지 아주 멋진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도 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근거를 보여드리면은 외국인 선물 자 3월 만기일 이후 보자고요.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죠. 자 그러면은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이 6만 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6만 계약 가까이. 그러면은 3월물 쪽에 외국인들이 뭐 강력하게 매도했던 거 그거 다 다시 담은 거죠. 그럼 기존의 매수세를 유지하는 강세장 매수세를 유지하는 정도의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림은 나올 수 상하 파동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6월 달까지 외국인들은 강세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 선물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강력한 강세장의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뭐 30억 정도 매수이 들어온 거, 요거 그 환매도로 한 거,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1,000억 정도는 매수가 들어와야지 외국인들이 이제는 약간의 하방향도 보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매도, 그러니까 적어도 하락하면 손실 보는 상품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도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다시 올려놔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럼 다음 주 목요일까지 4월 중순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을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월 만기까지는 하락하지 않는 정도이고요. 그럼 4월 만기 이후부터 해서 6월까지 2개월 정도 6월까지 2개월 정도는 하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상승이 나와야 되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락하지 않는 거.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거는 안도의 한숨을 정도 쉬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횡보를 하던 이렇게 뭐 상하 파동이 있던 결론적으로 2달 동안 올라가는 포지션을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겠죠. 요 정도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4월 중순까지 하락하지 않는 하락을 방어하는 포지션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상승해야지 수익 보는 포지션이다. 자, 코스닥은 최근에 뭐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580포인트 여기 저항 부분에 맞고 밀린 거 자연스러운 거고 오늘
약세가 좀 나와서 요 뭐 530포인트 구간까지 내려와도 여기서 저점 매수만 나오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냥 540포인트 부근에서 쭉 꼬리 달고 올라가서 거의 3%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내일 정도에 다시 580포인트 도전할 수 있겠는데 돌파해서 위에 안착해서 21선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 제일 좋겠죠. 이제 슬슬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 후반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하락 각도가 멈추고 다음 주 정도는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생기겠죠. 꼬리를 말아 올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항이나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빨라요. 탄력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주가 레벨이 지금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개인 투자분들 뭐 매수세가 어마어마하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어느 정도냐면은요. 저도 이 칼럼을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제 언론사에 지면 신문에다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나가고 있죠. 다섯째 주라서 이번 주만 쉬었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로나 이슈가 발생한 설 연휴 이후에 매수한 금액이 보시면은 이겁니다. 19조. 오늘까지 19조 4,919조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칠게요.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코스피만 19조 5천만 원. 자, 그럼 코스닥도 1조 9천억 이상, 1조 9,700억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정도면 한 21조 넘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21조를 매수를 한 거예요. 21조를. 참고로 최근 5년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은 기간 동안 오늘까지 해서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얼마를 매수했냐?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거의 매년 9,700억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1월 하순부터 이제 4월 초까지. 근데 매년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을 매도하던 개인들이 21조를 매수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칼럼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월요일날 확인하실 수 있고 지면신문으로 화요일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뭐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운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실패한다라는 건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성공하는 조건이 있고 실패하는 조건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히 칼럼으로 작성해서 기고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동향이랑 다 뭐 확인해 드렸고, 자,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시젠이 기준을 세워드렸죠. 시젠이 10만 원 이탈하면 안 된다. 근데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게 더 이 코로나 관련주도 한 바퀴 더 돌려면은 시젠이 한 14만 원을 그냥 아예 넘어가줘야 돼요. 전 고점 부근을 넘어가줘야지 한두 바퀴 정도 더 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제 10만 원 무너졌죠. 그러면은 오늘 지지선까지는 내려오는 거죠.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 정도, 작은 반등 정도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고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중천장을 뭐 이렇게 형성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먹을 자리가 많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 돌파 시도 정도만 나오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잘못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급격한 하락을 맛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뒤늦게 달려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한 83,000원대 요 구간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정리하세요. 잘못하면 이거 7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도 한 번에 밀릴 수 있고 여기도 만약에 지지 못 받고 깨진다라고 하면 그냥 기존 주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위험한 매매는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14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항상 최상의 생각만 할 수는 없죠. 항상 최상의 생각 외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급등주 좋아하시는데 급등주의 이면에는 아주 잠깐의 급등이 있는 거고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맛보는 건 급락이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앞면만 보고 생각하려고 하세요?
뒷면도 생각을 하셔야죠. 잘못하면 급락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같은 뭐 전문적인 이제 트레이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건드릴 영역이 아니에요. 이 고가놀이 패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섣불리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뭐 수차례 뭐 그동안 주식시장이 있었으니까, 돌파하면 좋겠지만, 최상의 시나리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거 아니어도 요즘에 뭐 재밌는 것들 많잖아요. 뭐 엔터주들 얼마나 좋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죠. 네, 보시면은 66,000원 여기 지지선이라고 뭐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많이 올라지 벌써 8만원대 올라왔잖아요. 그쵸? DPC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3,000원 중반대에서 벌써 2배가 올라왔잖아요. 요건 뭐 7,700원 여기를 돌파해 줘야 되는데, 뭐 그러면 그 다음에 9,000원에서 만원 사이, 그 다음에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으니 잘못 건드리면 여기는 고점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바른손 같은 경우도, 이런 기생충 관련주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린 데 올라오고, 아니면은 경협주들도 요즘 뭐 재밌는 모습 보이죠. 뭐 현대일리베이 아난티로 대표되는 이 경협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빼꼼하고 올라왔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좀만 더 올라가면 얘도 2배나 오른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36,000원에서 올라왔으니까 72,000원대 되면은 2배가 되는 거죠. 아난티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 북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폼페이오랑 뭐 해가지고 북한이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근데 테마주가 이렇게 한번 순환이 딱 도는 이유가, 잘 생각하세요. 코로나 쪽으로 해서 관련주들 쭉 끌어올려서 수익 많이 냈죠. 단기간에. 그리고 나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그냥 빠져나가기 심심하니까 순환매를 돌리는 거죠. 이렇게 순환매를 돌려서 이쪽 저쪽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자금은 다시 성장주와 주도주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매매 안 하고 여기다 그냥 쭉 큰 돈 담아두면 되는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테마주들 순환매 돌다가 자금이 쭉 빠져나가면 힘이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마주 쪽을 매매하더라도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 뭐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 뭐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더 돈다고 해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치고 빠질 때를 잘 알고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그 유료원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랑 주도주 쪽 어떤 종목을 어떻게 진입할지 지금 전략 짜서 이제 영상으로 지금 유료원분들께만 따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좀 전략을 좀 미리미리 좀 짜놓으셨으면 좋겠어요. 4월부터는 좀 매매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고, 3월까지는 반등을 기다리는 장이었다면은 4월은 이제 좀 매매를 좀 하면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할 수 있고 좀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6월 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웃으면서 코로나 그거 있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길게 잡아서 연말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수급이 유지만 된다라면 6월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뭐 더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6월까지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유가 해결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얼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고 수익 전환을 해서 큰 수익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맞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조금 어려웠던 시장들, 급등락이 펼쳐지는 시장들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는 조금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증명해주고 있죠. 제가 말만 떠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일주일째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은 1600포인트를 찍어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인데 안 내려오고 있죠. 조정을 안 받고 있죠. 조정을 어떻게 받아요? 가격 조정 안 나오고 횡보 조정을 하고 있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가격 조정 받아야 되는 타이밍에 횡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여기를 받쳐주고 있고, 받쳐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매수한다고 받쳐진 시장이 아니에요. 이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사서 이렇게 밀렸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친다고 안 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드리블하는 거는 선물 옵션 파생수급으로 드리블을 하는데 안 빼는 거예요. 이거를 지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쳤다가 아닙니다. 받쳐준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은 있지만 정말로 시장의 뭐 지수를 운영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외국인들이 큰 힘을 보이는데 얘네가 안 빼고 있다. 이거는 의미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까 수급 도형 말씀드린 것과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 밀리고 있다라는 거. 밀릴 자리에서 안 밀리면은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강의 내용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여기서 밀리면 뭐 1600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안 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좀 자신감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종목 잘못 들어가면은 남들 이렇게 올라가서 큰 수익 낼 동안 혼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선적 잘 하시고, 섹터 소외주 들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외주는 다 정리하세요. 지금 다 정리하고 지금 교체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소외주 빨리 정리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좋은 종목으로 이제 교체할 뭐 이미 기존에 좋은 종목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2등주, 3등주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면 그쪽도 대장주 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한 번의 성공이 아닌 꾸준하게 안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